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어떻게 좀 무사하게 별탈 없이 지나갔다라도 봐도 될까요? 저 오늘 왜 이렇게 더듬죠? 이게 붙어 긴장되나 있어갖고 봐요. 네. 냄새 나나요? 아니에요. 첫 멘트가 이윤선 앵커님하고 같이 했을 때 좀 붙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요? 이러면서 당황했더니 냄새 나세요? 이 표현을 가장 먼저 이윤선 앵커님이 하셨었어요. 제 기억에 없는데요. 저는 소심해서 그런 걸 다 기억을 정말요? 하고 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사과 받을 일이 아닌데. 네. 자,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어제 옵션 만기를 무난하게 좀 진행이 됐어요. 다행히. 외국인 쪽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 눌림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디커플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못하느냐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보면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고 있고 ECB도 새벽에 나온 보니까 새로운 부분들에 있어서의 양적 완화, 경기 부양책 이 부분도 고민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한국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과거로 좀 돌아보게 된다면 미국이 경기가 좋아졌을 때에 금리 인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98년도 때였었거든요.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IMF 때였었는데 그때 이후로 호황기가 좀 찾아왔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방송에서 뭐 시장 죽는다 뭐한다 그런 부분들 뭐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버블이 껴야지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가슴에 좀 새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향후에는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라는 거, 어찌됐든 간에 지수는 향후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2080포인트대에서 지금 뭐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시장의 흐름들 자체적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양시장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기관 쪽 같은 경우 양 매도를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떠한 종목군들을 사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외국인 쪽에서 일단 코스닥이 오늘도 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뭐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7월 9일경부터 매수로 좀 들어왔었죠. 그러면 일단 저가 매수 들어왔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쪽에서 있어서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이제는 반등을 좀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군들을 사느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틀로 봤을 때 정답은 외국인 쪽에서 달려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외국인 쪽이 어떠한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IT 쪽이에요. IT 쪽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시장의 IT를 저가 매수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시황 얘기들 하고 난 이후에 종목 상담 해드릴 거예요. 종목 상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대안주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의 대안주까지 좀 이따가 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주식 잔소리 채널 고정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문자 상담 방법은요.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보내주셔야지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도 가능하죠.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멘토님과 실시간으로 고민 상담, 종목 관련한 고민들 해결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댓글 참여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계속해서 참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장 특징주와 특징 섹터 알아보고 오시죠. 네, 오늘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요. 요즘 외국인 매수세 이 두 종목에 굉장히 몰리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13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지분율이 57.6%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요. SKC 코오롱 PI입니다. SKC 코오롱 PI가 이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에 현재 급등하는 모습 장 초반에 연출이 됐었죠. SKC 코오롱 PI의 공동 최대 주주인 SKC와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보유 지분 총 54%를 매각한다라는 언론 보도 나간 상황입니다. 현재 상승폭을 조금 낙폭을 낮췄지만 7.75%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반도체 업종입니다. 앞서서 이 특징주에서도 나왔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쓸어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반도체 감산으로 이어지면서 전화 위복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하에 이런 반도체에 투심 몰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5G 관련 통신 장비주들입니다.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지 드디어 100일이 됐는데요. 앞으로 가입자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적 기대감에 투심 몰리며 현재 다산 네트워크스 3% 넘게, 전파 기지국도 2% 넘게 오르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섹터는요, 게임주입니다. 어제 게임 업종에서 하락주는 5개였고 상승주는 29개였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이시티가 어제 8%, 오늘 8% 넘게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넵튠, M게임 등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펄어비스는 조금 둔한 움직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와 특징 섹터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해서 3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어요. 물론 오늘도 상승 마감을 한다면 3거래일이 되는 건데, 자, 상승 마감 예상하시나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올라갈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들 결정해야 될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이에요. 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행히 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게 된다면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외국인 쪽과 개인 쪽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우리의 기관님들께서는 거래소와 코스닥 양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기관들. 돈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쩔 수 없이 종목 압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관 쪽은.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외국인 쪽은 조금 자금이 풍부하죠. 양시장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그나마 오늘 시장도 수급이 유지가 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오늘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SKC 코오롱 PI예요. 매각 이슈가 어제 장 끝나고 얘기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코오롱과 SKC가 지분을 똑같이 갖고 있는데 그걸 매각을 한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리포트가 막 나왔었어요. 근데 NSC 쪽에서 리포트가 나온 부분들을 좀 잠깐 보게 되면
매각 규모가 커질 거다. 뭐 프리미엄을 부과가 된다라면 뭐 44,000원 수준에서 매각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44,000원 수준에서. 그럼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약 한 30% 정도? 30%가 조금 더 되나요? 한 40% 정도 가까이 좀 되겠네요. 근데 과연 이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SKC 코오롱 PI가 실적이 잘 나옵니다. 알짜 사업이에요. 그리고 향후에 미래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도 성장 섹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SKC와 코오롱이 지분을 매각한다? 뭐 이유가 있겠죠. 각자의 SKC 쪽 같은 경우도 M&A를 통한 뭐 신성장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 코오롱 같은 경우도 지금 집중적으로 신규 사업을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SKC 코오롱 PR을 매각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소식이 좀 전해졌단 말이죠. 알짜 사업인데 매각을 한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나쁘게만 얘기를 한다라면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기술 서로 나눠 가질 거 나눠 가졌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뭐 루머 이렇게 시장에서 도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SKC 코오롱 PI가 폴리미드 필름, 뭐 플렉서블, 폴더블 쪽에 있어서 제품을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부분들은 코오롱 인더가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SKC 코오롱 PI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이걸 매각을 해서 프리미엄 붙여서 매각을 해서 다른 신규 사업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뭐 프리미엄 매각을 했든 뭐랬든 간에 뭐 44,0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일단은 알짜 사업인 부분들은 뭐 틀림이 없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뭐 44,000원대 한다? 그러면 지금 빠질 이유가 없죠. 그죠? 올라가야겠죠. 전고점 자리대의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쯤 매각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갭이 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자리대에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3만 원 이하로 좀 준다라면 그때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섣불리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좋지 않다라는 거. 오히려 뭐 단기로 이거 매각한다고 해서 뭐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44,000원 프리미엄 해갖고 44,000원에 매각할 수가 있어서 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뭐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일단 그거는 예상이에요. 예상. 실제로 까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보는 전략, 3만 원 이하권역으로 좀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C 코오롱 PI와 관련해서 3만 원 이하대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혹시나 급등세에 지금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은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섹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요즘에 뭐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 5G 통신 장비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성장성 좋고 앞으로 가입자 더 늘어나기만 할 텐데 역시나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지금 이미 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타이밍은 사실 이게 대장을 좀 놓고 보게 되면 딱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KMW고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이에요.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이 거리를 전에 나왔었죠. 그러면 요 자리대가 일단은 기준 라인대가 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KMW 같은 경우는 44,000원대가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거리를 전에 나왔으니까 타이밍은 어제, 그제 이때가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적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유난히 오이솔루션과 KMW가 강한 이유가 있죠. 이 부분들은 삼성 쪽의 고객사이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KMW나 그다음에 오이솔루션이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탄력도가 좀 더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안적인 부분들의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이게 너무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점 자리대를 기준점으로 잡고서 대응하시라는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대안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RFHIC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화웨이 쪽에 있어서의 제재를 받아서 급락에 나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실적이 나와주기 때문에 관심 있게 오히려 대안 쪽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관심 있게 좀 보셨다라면 충분히 좀 수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어디에서 팔아야 될까? 그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목표치라고 했어요. 목표치를 도달하고 나서 움직임이 좀 나왔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죠? 그런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눌림 주고 그럼 넘어갔으니까 이 폭만큼 올라가겠죠. 그럼 이 자리대의 목표치는 약 35,000원 언저리, 34,000원대 후반에서 35,000원 자리대. 요게 2차 목표가. 1차 목표가 보게 된다면 뭐 어느 정도 비슷하네요. 그러면 한 34,000원대 중반에 35,000원 정도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목표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G 종목군들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EPS 증가치는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시장에 있어서는 실적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5G 섹터는 실적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성장에 대한 모멘텀, 거기에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어닝 시즌 때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서진 시스템도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겠죠. 일단 요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뭐 KMW나 아니면은 오이솔루션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서진 시스템이니까 전고점 돌파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노와이어는 조금 약하죠. 왜냐하면 61선을 깼었죠. 자, 다시 서진 시스템은 61선을 지지를 했어요. 근데 다른 종목이죠.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는 61선을 깼어요. 이건 후발 종목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KMW는 21선조차도 깼다가 바로 회복을 해줬어요. 오이솔루션 21선 깼다 회복해줬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가 선두주자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은 후발주자라고 좀 봐야 되겠죠. 삼지전자 보게 되면 삼지전자도 일단은 후발주자로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저항 추세대를 뚫고 넘어갔는데 아쉬운 부분들은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오늘 KMW나 오이솔루션도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은 이렇게 좀 부족해요. 오히려 오늘은 KMW보다 오이솔루션이 조금 더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더 좋아 보이고 양호해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이솔루션이 오늘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5G 관련 주 중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했던 종목이 대한광통신이 있어요. 이거는 관종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들, RFHIC가 많이 빠졌지만 화웨이 이슈로 빠졌단 말이에요.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자리 때부터 약 한 7에서 10% 정도는 더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는 5G 관련주들 중에서도 1차적으로 투자해야 될 거, 2차적으로 투자해야 될 그 섹터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납품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안테나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런 부분들도 제가 나중에는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좀 길어져서 그 부분들은 한번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5G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 맞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 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솔리드를 보게 되면 솔리드도 일단은 후발주, 2차적인 후발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21선 돌려 세우고 있죠. 하락 추세 때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저항 자리 때는 하락의 절반 되돌림, 그 자리대가 약 한 6,200원대란 말이에요. 6,200원대 저항 자리대가 있으니까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이 친구도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자리대를 만든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G 통신 장비주 여전히 성장성 있는 섹터다. 이런 관련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종목들 짚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저희가 차례차례 순서대로 받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 상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떴어요. 노동부에서 2020년에 네, 최저임금 8,590원으로 인상됐다라는 소식이 뉴스가 좀 새로 나왔는데요. 일단은 2.9% 인상한다라고 했습니다. 2018년에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였죠. 2019년에는 10.9%였는데 내년에는 2.9%여서 사실 많이 낮아진 수치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편의점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인상한다라는 거는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상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편의점주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일단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뭐 내년도에는 2%대 인상이다.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최저임금을 확 올리면서 가장 그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편의점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타격이 크고요. 사실 지금 뭐 물어보면 힘들어 죽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편의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했는데 최저시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고용을 안 해요. 그리고 부부가 12시간씩 일을 하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라 너무 이게 부담이 있는데 최저임금 좋아요. 최저임금 부분들에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는 참 좋습니다. 일단은 소득을 증가시켜주겠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영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점포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올라가는 것만큼 뭐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그런 부분들은 없는 상태고 인건비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서는 2.9% 인상폭이 상당히 조금 낮아진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시장의 이 행태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10,000원대? 뭐 최저임금 시급을 10,000원까지 하겠다라는 거는 정말 대책이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그것도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 최저로 임금을 인상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편의점주들도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임금을 최저로 한다고 해서 편의점이 실적이 좀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자 예를 들어 BGF 리테일 한번 볼게요. BGF 리테일을 좀 보게 되면 일단 박스예요. 박스고 훅 올랐다 훅 꺼졌네요. 보니까 분봉 보니까 네, 입으로 제가 넣어드렸죠. 효과음을 훅 올랐다 이게 훅 빠졌어요. 이거 할 거 못 하라 사냐 이거죠. 그냥 단타다 뭐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박스예요. 박스. 이건 그냥 박스로 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아직까지 추세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추세가 그죠? 추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고 그냥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지금 자리대 뭐 손절할 자리대도 아니죠. 사실 바닥권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실적하고는 정말 관련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점주분들이 일단 한숨을 튀었다. 뭐 이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인건비가 오르면은 영향받는 업종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편의점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택배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보면은 택배 업종 이런 회사들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뭐 CJ 대한통운도 최저임금 부담 감소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상황이 나아지겠다라고 파악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그게 있어요.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 많이,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올랐으면 하는 게 바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2.9%밖에, 내년에 2.9%밖에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실망을 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올해는 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 한 해만큼은 좀 양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기가 원체 안 좋으니까.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7월 10일 날 저점을 찍고 나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뭐 이거 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오늘 매도짜리예요, 이거. 예. 낙폭과대로 빠졌어요. 낙폭과대로 빠졌고 거기에서 쐐기 형태의 모습을 보이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낙폭과대 1차 목표가는 11선, 2차 목표가는 21선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21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이겠죠? 거래량이 과거에 빠졌을 때만큼 안 올라왔어요. 일단 증가되는 부분은 긍정적이고, 이 하락을 했을 때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를 보게 된다라면 약 한 14만 원대 초반 정도예요. 그러면 이 지금 14만 원대 위에는 한 번쯤은 챙겨주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대한통운 같은 경우 뭐 택배를 하시는 그런 분들께 있어서는 일단 뭐 비용에 대한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도움이 될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그냥 단기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차트 자체가 아직까지는 봐야 될 구간이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이벤트성 관련해서 단기적인 접근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과 1대1 고민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저희가 차례차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문자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첫 번째 상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시죠? SKC. SKC요. 매수가 네. 비중은요? 39,800원에 20%. 39,800원에 20%. 일단 현재 수익권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어디까지 수익을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거죠? 매도 시기요. 예. 네, 멘토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수고하십니다. 영광입니다, 아버님. 아유, 네, 수익 감사합니다. 중이신 투자자분이 그렇게 없었는데. 예. 아버님 이거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좀 여유 있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한 내년도까지 투자하실 수는 있으시겠어요?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럼 홀딩이에요, 아버님. 예. 저는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예.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지금 위에 검정색 선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선을 그어놨죠? 예.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예요. 예. 요 저항 자리대인데 한 4만 원대, 한 4만 4천 원대 요 정도가 오게 되면 한 차례는 저항 자리대로 올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아버님이 좀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그게 월봉 차트거든요. 예.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로 지금 한 차례 상승을 했잖아요. 이렇게 과거에.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기간 조정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SKC 같은 경우는 새롭게 지금 SKC 코오롱 PI를 매각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거로 그 자금으로 해서 신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할 거예요. 아마 2차 전지 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2차 동박업체인가 그거는 뭐 인수했습니까? 네? 다시 한 번만요.
동막업체인가 그거 동박업체 그건 인수했습니까? 1조 2천억 원에 인수할 예정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아직. 아, 예정이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홀딩을 하셨으면 하냐면은 2차 전지 섹터가 성장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제가 탐방을 좀 가봐도 2차 전지 섹터는 계속 성장할 거예요, 아버님. 예. 그럼 SKC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SKC 코롱 PI를 네. SKC는 매각을 한다고 결정을 했고, 네. 그러면 그 코롱 인더하고 둘이 합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코롱 인더에서는 매각을 뭐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지요. SKC 지분만 매각하는 거니까. SKC 지분하고 코오롱 지분하고 27%씩인가 갖고 있을 거예요. 예. 지금 보면 SKC하고 코오롱인도하고 27.03%, 27.04% 이렇게 갖고 있어요. 예. 지금 나온 걸 보면 이 두 지분 54% 지분을 다 매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양사했어요? 네네. 그러면 SKC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거고, 예. 코오롱 같은 경우도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현금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부분들은 매각을 해서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SKC는 좀 길게 투자를 하실 수 있으면 5만 원대 위로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긴관점으로 좀 투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차 매물대가 아까 4만 4천이겠습니까? 1차 매물대가 한 4만 4천 원대, 5천 원대 그 정도 돼요.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그 예, 부분들에서 감사합니다. 절반을 뭐 챙겨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못 가게 되면 한 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예, 좀 더 예. 가져가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로 넘어가겠습니다. 9604번님이 삼성전자 48,150원 15%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자, 삼성전자 48,150원 좀 높은 가격에 사셔가지고 매수가로 봤을 때 2018년도 9월쯤에 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작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초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배당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째 받았을 겁니다. 받을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중간 배당까지 포함을 해서 48,000원인데 46,200원이면은 약 한 4% 정도 손실권역이에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 삼성이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소재 규제하고 있지, 정부에서는 뭐 삼성 뭐 죽이려고 하고 있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삼성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죽을 그럴 기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인 만약에 문제가 됐다라고 판단이 됐다라면 외국인들이 왜 살까요? IT 쪽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싸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배당까지 세 번을 받고 있으면 거의 뭐 매수가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냥 갖고 가세요. 그냥 갖고 가시고 배당 또 받으세요. 배당 또 받으시고, 이거는 앞자리 숫자 바뀌었을 때, 그때 요거 지루한데 다른 종목 매수해 볼까? 뭐 그럴 때 앞자리 숫자 바뀌었을 때 하는 부분들이고, 추가 매수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일단 하지는 마시고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고, 삼성전자는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상담은요.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예, 세상 옵틱스요. 해성 옵틱스 매수가 비중은요? 예, 3,527원에 15%요. 3,527원에 15%. 예, 예.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네요. 예, 예. 네,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매수 있어서. 좀 해도 될까 하고 전화드려봤습니다. 네, 추가 매수에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다고 합니다.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 매수 단가가 3,527원이에요. 예, 예.
그럼 매수를 왜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게 카메라 모듈 업체라고 해가지고 좀 사봤는데요. 네네. 처음에 조금 샀다가 자꾸 빠지길래 조금씩 비중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15%. 3,527원. 조금씩 사셨는데 매수 단가가 3,527원이에요? 예, 예. 이건 조금씩이 아닌데? 자, 그러면 예, 예. 해성옵틱스가 카메라 모듈 쪽 섹터가 맞아요. 지금 보면. 예, 예. 근데 쭉 보면 올해 흑자로 좀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매출도 1분기 매출을 보니까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재무구조가 딱히 뭐 그렇게 좋은 부분들은 아니지만 예. 일단은 뭐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저항대 부분들 매물 때문에 밀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보이요? 네, 보유를 좀 하시고 아무래도 3,000원대 위에서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예. 3,000원대 적어도 한 3,200원 정도 때까지는 다시 움직일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일단 보유하셨다가 예, 예. 그때 한 3,000원에서 3,100원에서 한 3,200원 정도가 되면 예, 예.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전문가님.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성공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155번님이 투비소프트 4,200원을 6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어요. 자, 비중이 조금 있으시죠? 투비소프트 일단 뭐 핀테크 관련인데. 자,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항상 누차 뜨고. 잘 보겠죠? 반복적으로 하지만 앉아서 두 눈 부릅뜨고 보죠. 네. 눈 부릅뜬 거 보이시죠? 4,200원. 부릅뜬 거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보자고요. 허우, 실적. 판타스틱한 적자네요. 재무구조, 어우, 별로예요. 주당 자산가치 2,485원. 뭐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그냥 이냥저냥 뭐 근데 보니까 유지 보수, 컨설팅 요런 부분들인데 플랫폼을 개발하고 판매 일단은 사업적인 부분들은 괜찮은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판타스틱하게 안 좋죠. 보면 자 별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요거 올해까지도 적자가 나오게 된다라면 관리 종목 지정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요거 일단 참고하시고 1분기가 적자가 나왔는데 요거 아마 회사 쪽에서도 관리 종목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하겠죠? 그러면 결론은 4,200원의 비중 60%. 이 종목을 왜 60%까지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등시에 매도하세요. 이거 종목 교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 나오면 아마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부분에서는 정리하시고요. 3,400원 이탈시는 무조건 절반 이상이라도 매도하고 종목 교체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받아볼게요. 2302번님이 AD 테크놀로지 18,000원에 역시나 비중이 좀 많으십니다. 7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AD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이 가격일대를 들어가셨다면은 4월 23일인데 이날 바로 급락세 그 다음 날도 급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당황하시고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참 반도체 쪽, IT 쪽,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요거 제 예상인데요. 이거 여기서 안 샀어요. 제 예상은 여기에서 안 사고 아마 요 시점에 샀을 것 같아요. 요 시점에. 요게 아닌가. 매수가 18,000원 여기에서 사서 요 언저리에 사서 일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드는데요.
이거는 지금 12,000원짜리대를 깨지면 안 돼요, 이거. 흘러가도 아마 15,000원에서 12,000원 요거 박스권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이게 지금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차트의 모양새를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SFA 반도체가 있어요. SF 반도체는 안 깼죠, 61선. 얘가 대장이거든요. 어부 반도체 한번 볼까요? 어부 반도체는 올라갔다 얘 빠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거 저점 깨지면 또 빠진단 말이에요. 다시 AD 테크놀로지 보면 AD 테크놀로지는 더 약해요. 여기서 한꺼번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탈이 됐어요. 12,000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일단 매도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15,000원 그 정도 때에도 일단 매도를 해서 종목 교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한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문자입니다. 0796번님이 인콘 2,600원에 2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주셨어요. 자, 원래는 영상 보안 관련 업체인데 일단은 작년 말부터 바이오 기업 쪽으로 좀 사업을 확장한다, 변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데 오늘 일단 0.67% 올랐어요. 네, 2,600원 매수가. 여기서 왜 매수했을까요? 여기에서 왜 매수를 했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사실. 액면병합을 하면서 한번 흐름들이 나왔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부분들이 있는데 20%가 추가 매수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기로 인콘도 실적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아요. 적자고, 1분기 적자고, 분기별로 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폭 커지네요. 일단 반등 시에 매도를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한 2,400원대 그 이상으로는 매도해서 종목 교체를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불안하다,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다음 상담 또 이어갈게요. 2476번님이 샘코 14,700원에 7%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연락 주셨어요. 오늘 좀 많이 빠지네, 5.32%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14,700원이면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이거 일단 매도하세요. 이거 매도하시고요. 이거 지금 매도하세요, 지금. 지금 당장이요? 네, 지금 당장 매도하세요, 이거. 경고 종목이고요. 경고를 왜 했을까요? 투자 경고했다라는 얘기는 이게 무식하게 올랐어요. 이거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분명히 10,000원 깰 수 있어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10,000원 깰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이거 하나 금감원의 직원분들 보고 계시면 샘코라는 이 기업이 진짜 이상한 업체에서 막 핸드폰으로 문자 오고 샘코 얼마간에 막 매수하고 뭐하고 막 그런 문자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이 기업이. 이 출처가 누군지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지금 매도입니다. 종목 갖고 계신 분도 다 매도 이거요. 일단은 매도하시고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이거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가 있으니까 실적 뭐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주당 4,700원짜리에요. 4,700원짜리 프리미엄 부과를 했다 쳐도 이거 뭐 실적이 나와야 프리미엄을 주든 뭐라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본금이 지금 자산총계 700억대, 얘는 1,100억대, 여전히 고평가예요. 이거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당장 매도하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번엔 전화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시죠? 뉴인텍이요. 뉴인텍이요. 네. 혹시 지금 텔레비전에 소리가 켜 있으면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음수거 하셨나요? 예. 네, 그럼 유인택 매수가 비중 부탁드립니다. 836원요. 네. 15%. 836원에 15% 뉴인텍 갖고 계시다고 연락 주셨어요. 네. 자, 수요일에 한번 갑자기 밑으로 훅 빠졌었어요. 많이 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멘토님.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가는 게 좋을까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달 넘었을 걸요, 그거요. 한 달 넘으셨다고요? 네. 사놓으니까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6월 중순경에 매수하셨죠? 이거 훅 올라갈 때. 예. 그죠? 예. 이게 뭐가 있어서 그냥 단기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그러고 있어요. 아버님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글쎄요, 뭐 잘 모릅니다. 모르고 사셨어요. 예. 주가가 이게 싸죠? 예. 그죠? 1,000원도 안 하니까. 예. 주가가 싼 거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님. 제가 판단했을 때요. 이거는 실적으로 뭘 하거나 그럴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이거 계속 만성 적자고요. 예. 이거 아마 유상증자 해야 될 거예요. 증자도 해야 될 거고 기업을 보면 매년 돈 갖다 끌어다 쓰고 있어요. 사채 갖고 있고 돈을 빌려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차입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사채는 안 썼네. 자, 그러면 적자가 기록되고 지금 돈이 없어요. 이 회사가 주당 자산가치 260원짜리예요, 아버님. 주당 이 회사의 가치가 주당 260원짜리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700원대면 고평가일까요? 저평가일까요? 고평가요? 고평가겠죠? 예. 네, 고평가예요, 이 회사. 740원 깨면 무조건 다 던지세요, 이거. 740원 깨면 무조건 던지시고 반등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 반등 나올 거예요. 그때 다 때리고 다른 종목 하세요, 아버님. 예. 아시겠죠? 예.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게 차트로만 봤을 때는요, 이게 거래량이 나온 게 조금 수상하기는 해요, 이게. 한 차례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 이렇게 빠져서 바닥 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정도가 됐는데 6달 정도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조만간 흐름 한번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럼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세요, 아버님.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다음 주 장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 투자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아마 높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좋게 예상하죠. 주식하는 분들,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빠진 만큼 빠졌으니까 올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투자자분들 다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다우지수와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종목분들 자체가 일단은 거의 추세 상단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미국장이 좀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 자막처럼 코스피에서 한 달간 1조 6천억을 삼성전자에 몰빵 했다고 얘기하는데, 뭐 1조 6천억 갖다가 몰빵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성은 없는데, 그만큼 집중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니까 외국인 쪽에 있어서 수급 체크를 좀 해보고 그쪽 섹터를 좀 보시는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장 꼭 성공적으로 잘 나갔길 기원하면서 저희 한번 가자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